자, 오늘 일과 에너지 파트를 나가야 되는데요. 지난주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주 공부했던 거 뭐 배웠습니까? 인버스의 충격량을 배웠습니다. 그지? 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꼴인데 이게 뭐였더라? 알면서 운동량의 변화이더라라는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공식도 한번 배워봤고요. 하지만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서로 같았어요 하는 것들도 배워봤습니다. 특히 완전 탄성 충돌과 같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 속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반발계수 2를 배워봤는데요. 반발계수 2를 볼 때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와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으로 반발계수 1을 배웠습니다. 이때 이 반발계수 2가 만약 1이 나온다면 완전 탄성 충돌로 에너지가 보존되더라라는 것까지도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챕터 6인가요? 7인가요? 챕터 6 워크 1과 그리고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죠. 오늘 배울 내용도 뭐 이렇게 한 3줄 정도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네요. 이미 여러분이 중3 정도의 내신 교과정을 다 공부해 봤던 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힘을 주고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라는 전제에 붙어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의 곱을 우리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어떻게 쓰겠습니까? 힘의 단위가 뉴턴, 이동거리 단위가 미터. 이걸 합해서 줄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힘의 방향으로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마찰력은 없다 하겠습니다. 마찰력 이유가 예로 합니다. 마찰력은 없다 하겠습니다. 2kg짜리 질량체가 있었네요. 나는 운동 방향으로 5N의 힘을 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밀어볼까? 한 20m쯤 밀어보았더랬습니다. 알겠습니까? 20m쯤 밀었을 때 제일 처음에 정지 상태라 하죠. 나중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이런 유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들어가서 쓰지 뭐. 들어가서도 어차피 마찰력을 얻고 온투 힘을 일정하게 줬다며 들어가서 쓰겠습니다. F 이꼴 뭐 쓴다? MA 쓸 수 있겠죠. 질량이 2kg짜리에 가속도가 있겠고 힘은 5N이 됐습니다. 가속도는 2분의 5 미터 제곱이겠네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을 때 쓰면 유형 공식 뭐예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2AS. 그래서 나중 속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속도는 0이라 했습니다. 2에 가속도가 얼마? 2분의 5라 했고요. 변리를 20m만 가달랍니다. 요 계산해 보니까 100 나오고요. 나중 속력의 제곱이 100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속력은 10m/s가 되겠는데요 라는 내용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과 에너지의 관계인데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X축, 거리축에 대해서 Y축, 힘을 주고 힘과 거리와의 곱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워크 1이라 부른대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 물체는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과 에너지.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처럼 충격량이 생기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이 에너지는 꽤 다양한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네요. 얘는 mgh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EP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네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x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뭐 안 되면 Q 열 에너지도 등등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 관계를 통해서 수평 방향으로 마찰이 없는 데는 힘을 밀었으니까 야 이게 워크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W = F
SI겠습니다. 힘이 얼마 줬다고? 5N의 힘을 줬습니다. 이동 거리가 20m니까 100줄의 일을 했고 이 100줄의 일은 이렇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온대요. 결국엔 나주 운동 에너지가 얼마 나온다고요? 2분의 1 mv 제곱이 100줄이 나왔어야 하겠다는 거죠. 질량은 2kg짜리니까 속력의 제곱이 100이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나주 속력은 10m/s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쌤 아무리 봐도 굳이 뭐 이거 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등가속 공식 이거 써도 되지 않냐? 뭘 그렇게 힘들게 쓰니?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등가속 F 이꼴 M의 속력은 그리고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꼴 2A였어. 야 이거 이 좋은 공식 놔두고 뭐 이거 에너지 하나 더 쓰냐? 등가속 운동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등가속 이때만 쓸 수 있죠. 거리 S에 따른 힘을 보는데 힘이 꼭 일정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힘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힘에 대해서 등가속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결국엔 이과 에너지 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여기 마찬가지네요. 거리 S에 따른 힘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힘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역시 그래서 거리와 힘과의 관계를 그래서 아래쪽은 면적이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고 그 1은 이런 일련의 에너지의 변화를 수반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등가속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 힘이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해야만 등가속 운동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와 에너지 관계에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즉 힘을 만약 이런 식으로 줬다면 말입니다. 그지? 등가속 운동식을 쓸 수가 없을 테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이 이런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얘기를 쓰겠다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요걸로 그냥 중3 내신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거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예, 중간고사 이와 에너지 들어갈 거잖아요. 왜요? 안 들어갔으면 해요? 어차피 나올 건데 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요. 이번 마찰이 있대요. 5N의 힘을 주고 처음 속도가 있었대요. 처음 속도가 있었대요. 정상 현안이에요. 처음 속도가 있었대요. V제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바닥면과의 F 마찰력이 기가 막히게 5N 걸린대요. 5N 힘을 줬는데 5N 마찰력이 그런데 이 물체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등속 운동을 하겠죠. 정상태 아니에요. 처음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해됐습니까? 처음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당기는 5N과 운동 마찰력이 5N이 똑같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엔 등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네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등속으로 끌어당기면 내가 한 일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해준 F 외력의 크기하고 F 마찰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역시 20m를 끌었다고 해볼게요. 확인됐습니까? 내가 한 일 몇 줄입니까? 내가 한 일 5년 힘을 줬잖아. 그래서 100줄만큼 내가 일을 했습니다.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은 지금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했습니다.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100줄을 쓰긴 쓰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향해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래 운동의 증가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짜 힘이 한 일. 이건 얼마일까요? 이건 제로죠. 왜니까? 등속이잖아. 알짜 힘은 0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마찰력이 걸린데 1N만 딱 마찰력이 걸린대요. 1N만 걸린대요. 내가 한 일 얼마일까요? 여전히 5N 힘을 줬습니다. 여전히 20m 같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전히 100줄입니다. 마찰력이 한 일은 1N 마찰력이 20m 걸렸으니까 20줄을 쓰는데 마이너. 그럼 알짜 힘은 40. 알짜 힘은 5N 힘에 대해서 마찰 1N 걸리니까 알짜 힘은 4N입니다. 4N의 알짜 힘이 20m 걸었습니다. 80줄입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알짜 힘이 해준 일이 뭐가 됩니까 하면 EK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해준 일이 운동의 증가량. 그렇다면 20줄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면 열에너지 등으로 나눴겠습니다. 들들들 끌니까 소리 에너지까지 그런 것까지 합해가지고 열등으로 그렇게 20줄이 나가버린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뒤쪽은 보입니까? 눈 보여? 맨날 여기 주는 얘기네요. (2kg짜리) 질량체가 있다 할게요. 2kg짜리 질량체가 있습니다. 얘한테 걸리는 무게, 중력이죠. 중력, 무게. 보통 무게는 스몰 W만 있어요. 중력의 수는 10m/s 제곱 쓰겠습니다. m, g, w, 무게, 웨이트입니다. 20N 쓸게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물체에 딱 이 10N만큼의 힘만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물체 무게만큼이다 보니까 등속으로 서서히 끌어올렸다고 해볼게요. 올라간 거리 S가 올라간 높이 H로서 5m 한번 끌어보자고요. 그렇게 올렸을 때 나는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힘을 줬다. 얼마? 20m 줬죠. 이동거리 5m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은 100줄이 됩니다. 이 100줄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무게만큼 줬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운동을 하지는 못했고요. 등속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나왔을 것이야 하겠다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 그래서 이게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mg, h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시상 보다시피 mg가 바로 물체의 무게죠. 이동거리가 올린 높이 h 쓸 수 있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만큼 증가했다? 100줄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100줄이에요.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으면 이 마찰력이 열로 나간 이것들은 내가 다시 회수할 수가 없는데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회수할 수 있어요. 이 물체를 놓으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뭐 호두를 깨든지 못을 박든지 뭔가 다른 일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면서 9.8 mh 그렇게 배웠잖아요. 9.8이 지구 중력가속도는 그렇게 9.8 mh.
9.8 쓰니까 산수 계산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를 10m 이 정도쯤으로 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만 높이를 7m 이딴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7.5 주면 아우 그냥 계산이 두드려야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좋다는 거야. 고등학교 공부에서 9.8 아우 그냥 10m 퍼센트 지고 쓴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귀찮네.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G 놔두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수평 방향에 1N의 운동 마찰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딱 힘을 1N만 밀었대. 등속을 하겠네요. 운동의 증가량은 없겠네요. 수평 방향으로 마찰력이 운동 마찰이 1N 걸리고 있는데 나는 외력을 5N 줬대. 그럼 4N의 알짜임에 의해서 가속되면서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의 증가량이 있겠습니다. 2kg짜리 질량체인데 내가 잡아 들어 올리는 힘이요 30N 줬어요. 20N의 무게에 대해서 30N 줬어요.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얼마일까요? 알짜 힘은 10N 걸리겠고 5m 올렸기 때문에 50줄의 알짜 힘이 해준 일 나와요. 50줄의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이물체의 운동의 증가량이 50줄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20N을 했으면 등속으로 끌어올리면서 운동의 증가량이 없었을 텐데 이거 무게 이상의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속력이 빨라지는. 그래서 150줄의 지금 내가 30N의 힘을 주었으니까 5m 올렸으니까 150줄의 일을 했는데 그 150줄의 일 중에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100줄, 나머지 50줄은 운동의 증가량 2분의 1 mv 제곱 때리면 그게 50줄 나와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150줄만큼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 에너지가 100줄 증가했는데 운동의 지금 49줄 증가했대. 운동이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mv 제곱 되니까 49줄이래. 1줄 어디 갔을까? 공격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모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어요? 결국에 에너지는 뭐하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워크 2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었을 때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을 2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주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들어올리지는 게 아니라 수평면에서 움직인다라고 해보자고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내가 해준 이런이라는 질문에서 움직임 방향이 수평면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X축의 힘의 크기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요 각도가 세타였다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비스듬했다면 그 뒤에 코사인 세타가 붙습니다. 그 말은 일이
워크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네요. 첫 번째, F가 제로입니다. 좀 전처럼 마찰력이 5인승 걸리고 내가 힘을 5인승 줬다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한 일을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물체 운동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쳐다만 봤어. 힘이 없었다면 해준 일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의 S가 제로네요. 실컷 밀었는데 벽이 안 밀려. 해준 일은 없는 거죠. 2kg짜리 질량체에 10m의 힘만 줬어. 들려요? 못 들려요. 힘도 힘들고 해봐야 안 들리면 해준 일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귀찮고 짜증나는 게 뭡니까 하면 힘과 그 운동의 방향이 직각이면 하겠습니다. 힘과 운동의 방향이 직각이면 한 일은 없거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 1입니다. 뭐가 증가했습니까 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이 물체에 힘을 주고 밀었어요.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들고 수평방을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한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노가다하는데 그 뭡니까 짐 실는 거에다가 실컷 벽돌을 많이 실었어요. 들고 가서 이쪽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한 일이 없대요. 왜 과학적으로는 한 일이 없다고 할까요? 벽돌을 짊어지는 거,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짊어졌다면 바닥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이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수평으로 등속을 했다면 말입니다. 위치 에너지 증가는 없어요. 등속을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됐든 위치 에너지가 됐든 하다못해 열 에너지가 됐든 간에 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 방금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비록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한 일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를 줄게요. 경사면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에 당연히 중력작용하죠. 이 중력에 대해서 우리는 F1, 지난주에 우리가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동력이라고 했던 F1입니다. 빗면 따라 내려가겠다는 힘이 F1인데요. mg sin 세타. 그래서 구동력에 의해서 내려갔다면 당연히 일이 있습니다. 중력에 대해서 내려갔습니까? 예, 중력에 대해서 내려간 거리로서 역시 마찬가지 중력 방향 내려간 거리를 따져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네요. F2. 이건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인데요. 이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놈에 대해서 마이너스 F2. 우리 이것을 라제니어스에서 수직 항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수직 항력은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힘인데요. 이 수직 항력은 운동의 방향은 당연하게도 직각입니다. 수직 항력이 한 일은 0입니다. 수직 항력과 물체 운동 방향은 직각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간단한 거죠? 지구가 있네요. 인공위성이 있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원운동한다 했을 때 이 원운동을 시키는 힘은 당연히 중력입니다. 근데 중력 방향과 운동의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서 직각이에요. 그래서 중력이 인공위성의 한 일 얼마 된다고? 0이에요.
그렇게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하게 되면은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없고 그리고 포텐셜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반면 이 물체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라고 한다면 중력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건 해준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구 주위도는 인공위성에 대해서 중력이 한 일. 이거는 태양 주위도는 지구에 대해서 태양의 인력이, 태양의 중력이 지구에 한 일. 다 0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너지의 증감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일이 없다. 실제로 그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추진체를 더 발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진자 운동을 하네요.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네요. 이 진자 운동을 시키는 힘은 물론 중력인데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실에 걸릴 장력입니다. 이 장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역시 직각이기 때문에 실의 장력이 해준 일, 진자 운동을 한동안 실의 장력이 해준 일은 0입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면서 결국엔 장력에 의해서 증감된 에너지량은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대신 높은 데 있던 중력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뀔 뿐입니다. 이거가 이제 보존 법칙이었고 그거를 이루게 한 것은 중력이 해주는 일이고요. 실의 장력은 해준 일은 없다. 그래서 힘과 운동의 방향이 직각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 그래서 해준 일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오씨 얼마 산수 해야 되지? 한참 고민할 거 없이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수직인 것 같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한 일은 0 써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힘이 얼마지? 거리가 얼마 갔을까? 2파이 갔을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정리하세요. 자, 오늘 공부한 그 역시만 한 세 줄 요약해 봅시다. 뭐 해봤나요? 워크, 일이란 것은 힘과 이동 거리의 곱으로 표현한다. 뭐 필요하다면 코사인, 세트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근데 얘는 반드시 에너지의 변화를 수반하더라. 어떤 에너지가 있었습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중력 포텐셜리티는 mgh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P 탄성 포텐셜리티는 2분의 1 kx 제곱을 하는데 이거 좀 이따 kx 제곱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그 기타 등등등 하면서 뭐 열 에너지 등등등도 나올 수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 하나 더 소개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퀘스천 하나 할게요. 2분의 1 kx 제곱 요거 좀 이따 증명해야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라고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지금 중3 공부 교과관에 이미 공부 다 하셨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에 비례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아니 뭐 같은 속력으로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던지면서 뭐 못을 몇 개 박히는지 뭐 그런 것들 계산하는 운동에너지 계산식이 있었습니다.
속력을 1m/s, 2m/s, 3m/s로 하면서 뭐 벽이 몇 cm 밀려드는지 그런 것들 해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요. 왜 하필 3분의 1도 4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하나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2분의 1은 왜 붙였을까요? 그냥 mv제곱 안 쓰고 왜 2분의 1을 썼을까요? 우리가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꼴 2as라는 등가수 문을 뭉쳐봤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m을 해볼게요.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제곱 이꼴 2분의 1 지우고 ma의 s입니다. 이거 뭐지? fs 되겠고, 그래서 이게 처음 운동이지 나중 운동이지. 그래서 2분의 1을 부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학교 때 질량체 m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가해줘야 힘 F는 뭐 9.8 m 단위 뉴턴 쓰고 올라간 높이 h가 있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위치 에너지 이 p 쓰면서 9.8 mh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p를 쓰면서 위치 에너지 하니까 p가 왠지 느낌에 포지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는 뭐죠? 포텐셜 되고 있습니다. 포텐셜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즉 이 물체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뭐 못을 받거나 뭐 구두를 깨거나 뭐 이런 등등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내재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는 이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도 탄성력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요. 탄성체, 용처리 탄성체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F 외력은 하겠습니다. 내가 가해준 힘은 탄성체의 변형거리 X에 대해서 이런 탄성함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일정하네요. 요 기울기를 용출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하면서 K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X만큼 변형시켜 있을 때 넣어준 외력, 탄성력은 KX가 되는 거죠. 이게 탄성력이라는 힘이에요. 힘이 있고 변형거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면적은 내가 탄성체 해준 일이 됩니다. 내가 탄성체 해준 일로서 KX의 X 가로 곱하기 세로에 2분의 1 들어가는 이게 내가 해준 일이 되겠고, 마치 이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중력에 대해서 해준 1 곱하기 이동거리 h 곱해서 내가 물체의 중력 포텐셜만큼 일을 했잖아. mgh만큼 했잖아. 요런 것이 내가 탄성체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압축하는 과정에서 kx 이때 힘이 일정한 힘은 아니에요. 용처리 변형될 때 변형되면서 힘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x만큼 변형시킬 때 내가 해준 일은 요만큼 되겠고, 그 일은 이게 이 P 포텐셜 탄성체에 내재된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용수철이 압축을 시켰네요.
탄성 개수 K가 100 뉴턴 퍼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을 2m만큼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이랬습니까? 비비탄의 질량이 1kg씩 되면 만무합니다만 어쨌든 질량 M은 1kg쯤 해보죠. 이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압축시키고 놓으면 용출의 비비탄을 밀어낼 것이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P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변한다? EK 운동에너지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실상 높은 데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질을 밀어내는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탄성 에너지 2분의 1을 탄성 개수 K가 100이고요. 비행거리 X가 2의 제곱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에 나오네요. 2분의 1의 질량 1의 속력 V의 제곱 이러면 되네요. 산소계산 얼마 나옵니까? 요거 산수 계산하면 200인가요? 예, 200이면은 2분의 1 넘어가면 400이 될 것이겠고, 그지? 보이면 20m/s의 속력으로 날아가거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꼭 탄성체가 저런 용수철만 있으라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무줄도 있겠고요. 그래서 고무줄 잡아당겨서 새총도 만들죠 하죠. 우리는 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지? 우리는 활도 마찬가지 잡아당기고 활이라는 탄성체의 변형을 가져오고 놓으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일본 활은 굉장히 이렇게 커요. 그래서 땅에 세우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 많이 안 날아가요. 많은 속력이 안 날아가요. 무술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그 화살 날라오는 거 보고 그렇게 툭 칠 수도 있습니다. 동체 실력이 좀 좋아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각궁이라고 국궁이라고 하는 것을 쏘면요, 이거 좀 못 막습니다. 속력이 너무 빨라서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런 변형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변형 거리가 탄성체에 내재된 에너지고 되돌아가서 원상 회복됐을 때 그게 운동이죠 전환될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화살을 보면은 활을 보면 뭐 대충 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지? 그리고 활씨가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 활씨 풀면 어떤 그림일까요? 활씨 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 국궁 활씨 풀 모습 뭐 국궁 써보면 활씨 풀 모습이 있습니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귀엽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사진 보이십니까?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해서 활시를 만든 거거든. 되겠나?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의 활은 국궁, 보통 다른 이름으로 뿔각자 써서 각궁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동물의 뼈를 이제 악을 접착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일본 화살이 요만큼 당겼을 때는 요 정도라 보시면은 우리네 화살은 처음부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이
아직 안 풀린 거죠. 요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에너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로 날아가는데, 즉 요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 화살 질량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더 빨리 날아가겠죠. 애기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래요? 애기살 또는 애기살 이렇게 됩니다. 즉 그냥 화살이 이렇게 화살 몸체가 툭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몸체처럼 보이는 것은 안 날아가고 그 안에 작은 화살이 날아갑니다. 애기살 검색됩니까? 애기살 검색 안 됩니까? 안 나오나요? 일단 그런 말은 있어요? 그래서 애기살은 통 안에 질량 작은 화살이 있고 그 질량 작은 화살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포텐셜이 똑같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같은 상태라면 질량 작은 속력이 더 빠르게 날아가네요. 화살 달라고 예를 들어서 멀리서 화살을 쏜다면 화살이 날아오네 보이죠?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날아올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애기살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더 빠르다 보니까 이쪽에서 화살 쏜다고 잡혀 있으면은 날아오는 것이 안 보여. 근데 박혀 있네요. 훨씬 더 빠른 속력이 날아가는 조선인 무기였습니다. 됐어?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찰 또는 공기와의 저항력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EP 탄성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K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MGH라 불러주는 이놈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속력 V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MMG고 나니까 2GHL 루트를 씌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등가속 운동하면서 많이 봤던 놈 있잖아요. 만약에 EP 탄성 에너지가 역시 EK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가게 된다면 속력 V는 어떻게 될래? 라는 부분입니다. m분의 k의 루트를 씌우고 변근이 x가 있으면 되겠네요. 어디겠습니까? 됐나요? 뭐 등등등 얼마든지 반대의 케이스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